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론이 필요한 거고 그게 유동성 선호 이론, 리퀴디티 프리미엄 이론이고 여기서는 기대 이론의 핵심 뭐죠? 그게 기대 이론의 핵심은 중장기 금리는 기대되는 단기 예상 금리의 평균값을 구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장 불알 이론의 또 핵심은 뭐였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채권 가격이 오르고 단기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거를 합친 이론입니다. 그게 유동성 선호 이론인데 여기서 유동성의 의미는 단기 채권이 유동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사람들은 단기 채권을 더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데 이 중장기 채권을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채권 금리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지는 중장기 채권을 유동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중장기 채권을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조금 더 얹어주자. 그러니까 기대 이론에 좋은 그 중장기 금리는 단기 예상 금리의 평균값을 결정된다는 거를 기대 이론에서 그대로 따오고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단기 채권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장기 채권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채권 금리에다가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얹어줄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리퀴디티 프리미엄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론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팩트 1, 2, 3가 다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유동성 프리미엄을 INT라고 하면요. 그 장기 N년 동안, N을 10년이라고 보자고요. 기대 이론에 의하면 10년짜리 장기 채권 금리는 연평균 장기 채권 금리는 기대 이론에 의하면 요거 없이 N년 동안의 단기 예상되는 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대 이론에 의하면. 근데 여기다가 뭐만 더 더해줘요?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 채권 사람들은 단기를 더 선호하는 유동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이 팔리기 위해서는 장기 채권 금리에다가 뭘 더 얹어준다?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얹어준다. 영어로는 리퀴디티 프리미엄,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얹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리퀴디티 프리미엄 시어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이론과 비슷하고 뭐만 달라요? 평균값을 구하는데 단기 예상 미래 시점이 예상되는 그 단기 금리의 평균값으로 중장기 금리가 결정되는데 차이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하나 더 따라붙는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론을 가지고 그림이 하나 더 나오니까 이 그림을 설명하면 유동성 프리미엄을 무시하고 기대 이론에 의해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올 경우에 길이가 만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더 커지니까 길이가 더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일드 커브가 기대 이론에 의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것이 유동성 프리미엄의 이론에 의하면 일드 커브가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지금 예제가 나오는데 6, 7, 8, 9 아까랑 똑같은 예제입니다. 미래 시점에 예상되는 1, 2, 3, 4, 5의 단기 예상 금리가 5, 6, 7, 8, 9일 때 2년짜리, 3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의 중장기 금리를 유동성 프리미엄 제로 0.2 이건 1년, 2년, 3년의 리퀴디티 프리미엄을 4년, 5년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여긴 일부만 계산이 됐고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하면 2년짜리 채권의 금리는 연평균 금리는 5.75, 3년짜리는 6.5 이런 식으로 7.25, 8% 이렇게 나와서 일드 커브가 아까랑 똑같은 예제를 갖고 지금 유동성 프리미엄이 여기는 이렇게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일드 커브를 그려보면 더 가파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지는, 결론은 유동성 프리미엄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금리 움직임을 보고 관찰되는 그 세 가지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장 단기 예상금리가 오를 때 모양이고, 이 경우는 단기 예상금리가 오르지 않고 평평할 때 유동성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일드 커브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단기 예상금리가 조금 떨어질 때 유동성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떨어질 때는 유동성 프리미엄까지 고려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일드 커브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이 일드 커브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드 커브를 통해서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1년과 85년에 일드 커브가 이런 파란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었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었어요. 거꾸로 이 일드 커브를 통해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미래 시점에 단기 금리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움직이는지를 거꾸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단기 예상 금리가 떨어지는 모양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는 단기 예상 금리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81년, 85년의 경우와 일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 앞에 있는 그림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일드 커브를 가지고 미래 시점의 단기 예상 금리를 예측해낼 수가 있어요. 그 예측을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 복잡한 수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만 하고, 죄송합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게 5%고, 단기 예상금리가 이제 6%일 때, 우리가 아까는 1년, 2년일 때, 2년짜리 예상금리를 5 플러스 6의 평균값인 5.5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예제는 거꾸로 2년짜리 평균금리 5.5를 알 때, 그리고 1년짜리 금리가 5%일 때 1년 후에 단기 금리 6%를 거꾸로 계산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드 커브로부터 1년짜리 금리 알고 2년짜리 금리도 이렇게 5.5%로 알 때, 우리가 1년 후에 예상되는 1년짜리 단기 채권 금리를 이거를 예측해낼 수가 있느냐. 이걸 거꾸로 계산하는 거를 지금 기대 이론에 의해서 계산한 거고, 그 다음은 이 경우는 지금 리퀴디티 프리미엄 이론에 의해서 거꾸로 계산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타이포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무시하시고 이 예제를 푸시면 돼요. 이런 값들이 거꾸로 1년 후에 예상 금리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5는 요지는 금리는 위험 구조에 영향을 받고, 여러 종류의 금리가 있는데 위험 구조에 영향을 받고, 오늘 배운 거는 만기까지 기간 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챕터 5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